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소비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비자 수업은 마케팅적 초점과 소비자 행동이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구성할 것입니다. 자, 이번 학습에서는 오프라인과 디지털 소비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진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소비자의 주요 특성을 볼까요? 자, 20대에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죠? 자,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드럭스토어, 뭐 백화점 등이 뭐 20대 그래서 약 20%에서 혹 25% 내외 이용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어요. 자, 오프라인 소비자의 주요 특성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뭐 보고 혹은 만져보고 체험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장 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장 분위기, 직원의 태도, 진열 방식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면 상담 선호를 통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고요. 또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장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위치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오프라인 소비자 전체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약 한 39%,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뭐 40%, 온라인 60% 이 정도로 뭐 구성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에서도 보듯이 뭐예요? 피지컬 스토어에서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를 갖는 소비자를 우리는 오프라인 소비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소비 경로라든지 구매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를 통해 더 정교한 구매 맞춤형 디지털 전략, 전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과 디지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온라인 소비자의 주요 특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비자란 무엇이냐?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다양한 형태 있죠? 뭐 인터넷이라든지 웹,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동일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탐색하는 거죠. 탐색하고 비교하고 다양한 이런 서치의 개념을 통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라인 소비자의 주요 특징은 뭐예요? 리뷰라든지 평점, 블로그, 사용자 생성 콘텐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 중심의 탐색 기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가격 사이트, 조건, 혜택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격 비교, 조건이라든지 혜택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의 선호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사람과의 접촉 없이 구매를 통한 편의성의 추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나의 정보가 검색, 구매 이력에 제공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각각의 5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특성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웹 활성 사용자 기준 MAU 기준으로 4가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MAU는요, 한 달 동안
해당 앱을 1회 이상 실제 방문한 사람의 수인데요. 유튜브 앱,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앱, 쿠파, 뭐 사용자, 이용자 1위는 뭐 유튜브가 되겠고요. 메신저 부분에서는 카카오, 뭐 검색, 서비스 부분에서는 네이버 국내 기준이고요. 쇼핑 앱 부분에서는 쿠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 순위, 웹사이트 방문자 기준의 플랫폼인데요. 자, 무신사 있겠고, SSF샵, 그 다음에 29CM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의 우선순위 플랫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뭘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는 거,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순위를 보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읽기 위한 방향, 트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되죠? 모바일 중심의 행동, 모바일 퍼스트의 고착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상위 플랫폼이 웹 기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PC보다 모바일이 소비 수단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기업은 웹 중심 마케팅이라든지 모바일 최적화,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웹 내 개인화 추천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해서 리타겟팅 전략이 필수 전략, 기본 필수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서는요, 멀티모달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돼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도 멀티모달의 기술, 2025년은 멀티모달의 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과 디지털 소비자의 차이점, 뭐 크게 네 가지로 있죠. 구매 접근 방식이라든지 구매 결정 요인, 브랜드와의 상호관계, 정보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그림 하단에 보면 온라인 소비자, 컨슈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라든지 구매 결정 요인, 리뷰, 가격 비교라든지 배송 조건, 구매 결정 요인에서 뭐 오프라인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오프라인에서 구매 결정 요인을 갖나요? 네, 뭐 직원의 뭐 응대라든지 혹은 친절도 혹은 인간 상호 간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 결정 요인에 크게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브랜드와 상호관계, 뭐 우리가 디지털 소비자는 뭐 챗봇 등 디지털 상호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뭐 오프라인 소비자에서는 판매원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보 수집 방법, 뭐 온라인 검색, 뭐 블로그 이런 쪽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신뢰가 막 필요하겠죠. 뭐 브랜드 신뢰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 신뢰를 통해서 믿고 구매하지 않겠어요? 매장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매 결정의 주요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격 비교와 혹은 이용 후기 탐색량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건지 연구한 게 있는데,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가격 비교 정보보다는 여러분들이 남긴 이용 후기, 리뷰가 탐색 및 활용 측면에서 더 많은 구매 결정에 요인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품 가격에 따른 온라인 리뷰, 유익성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요, 고가 제품이라든지 저가 제품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소비자의 중요하게 여기는 리뷰 특성이 고가 제품이라든지 저가 제품은 뭐예요? 리뷰 특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가 제품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가성비를 강조한 리뷰의 유익성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또한 고가 제품은 뭐예요? 구매 결정에 정보 측면이 강조된다. 이게 이제는 유익성 구매의 결정 요인으로 리뷰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해외 직구 결정 요인에서는요, 우리가 뭐 재구매 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가격의 뭐 제품 가격성, 뭐 브랜드라든지 사이트 유용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조사에서는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온라인 리뷰, 의미 속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리뷰에는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밸류에이션 뭐 이렇게 평가성에 있는 것보다 뭐 팩추럴 해가지고 뭐 사실성 속성을 강조했을 경우에 부정적 리뷰의 영향이 구매 의도에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이해할 수 있듯이 첫 번째 리뷰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나오고요. 두 번째 가격 비교 조건, 세 번째 배송 조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구매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자, 커뮤니케이션 모던인데요. 자, 크게 아이다, 아이사스, 또 아이사스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AA, R 트리플 이러한 마케팅, 디시전 마케팅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우리가 아이다, 아이사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뭐예요? 송신하고 샌딩하고 리시빙하고 그 사이에 메시지라는 것을 보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대 커뮤니케이션 과거의 일방적 구조 스트럭처였다면요. 현대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쌍방향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상호작용 서로의 인터페이스 중심의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쌍방향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SNS 댓글이라든지 채팅이 대표적인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시스템의 특성을 갖는 것, 멀티 채널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인스타그램. 이메일은 온라인 기반, 인스타그램, 유튜버, 메신저들은 뭐예요? 플랫폼 기반들, 이렇게 다양한 채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유선, 무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멀티 채널 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의 그림은요 디시전 마케팅 모델업 오프라인 컨슈머, 우측에는요 뭐 디시전 마케팅 모델업 에이사스 컨슈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여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인식하고 어웨어니스하고 흥미를 갖고 인터레스팅 갖고요. 그 다음에 욕구와 우리가 그걸 통한 어떤 구매를 이루어지는 액션이 발생된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뭐예요? 인지하고 어웨어니스하고 인터레스팅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서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서치와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순환적인 관계 무엇이 있죠? 맞습니다. 쉐어하는 관계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아이사스, AAR 트리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는데요. 아이사스는 우리가 디지털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되는 모델, 현대의 모던 커뮤니케이션 모델인데요. 이게 두 가지로 또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나눈 것은 하나는 소비자 분석 모델의 대표적인 디지털 소비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이사스 AAS가 되겠고요. AARRR 이것은 스타트업 그로스 마케팅 퍼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그림에서 크게 깔때기 모양의 퍼널 구조를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상단에 어웨어니스하고 액션, 구매하는 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표시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처음에 자극을 받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흥미를 갖는 인터레스팅,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욕망이 갖는 desire, heart가 되겠고요. 또한 마지막 단계인 선택, 구매하는 active, 이렇게 selection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 퍼널이 중요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퍼널 단계를 잘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요, 큰 구조 내에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입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소비자의 구매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의 그림은 우리가 오프라인 소비자,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 acquisition, 이런 것들의 5가지 단계는 우리는 ARRR, 이거는 뭐예요? 스타트업 그로스 마케팅 퍼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cquisition이 있겠고, activation, 그 다음에 retention, 그리고 revenue, 뭐 수익을 창출하고, referral, 이런 단계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퍼널 모델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자, 고객들이 특정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데까지의 일련의 뭐예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각각의 어떤 스텝을 마케팅적으로 개선하려 고민하고, 이런 것들의 마케팅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법론, 현대 모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오프라인에서의 퍼널 모델과 온라인에서의 퍼널 모델, 크게 2가지의 가지 브랜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뭐예요? 아이다스, AIDA 모델이 되겠어요. 자, 고객이 구매한 데까지 과정을 설명하는 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른 디지털 마케팅은 아이다스, 아이사스, AISAS,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AAR 트리플 모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 모델, 아이다스라는 디지털 소비자가 아닌 오프라인 소비자의 행동 모델은 뭐예요? 자, 이 단계는요, 마케팅적 개선을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퍼널 구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단계를 나눠서 마케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아이다스 모델은 현대화된 요즘 시대의 고객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아이다스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지하고 흥미 갖고, 그 다음에 욕망과 행동, 이게 이제 하나의 타임이 딱딱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고객 여정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non-linear, 비선형적이죠. 자, 아이다스는 선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즉, 고객이 한 방향으로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소비자, 여러분도 느낄 수 있듯이 여러 채널과 모먼트, 마이크로 모먼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고 여러 번 행동하고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관심을 갖고 혹은 구매하고 다시 관심을 갖고 리뷰를 읽고 구매를 결정하고, 이러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째 특징은요, 디지털 상호작용 요소를 미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다스는 우리가 디지털 상호관계에 미반영되는 SNS 공유라든지 후기라든지, 그 다음에 UGC 참여라든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2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크게 의사결정의 우리 디지털 여정에서는요, 크게 의사결정의 힌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상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캐치 못함으로 인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영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나, 이런 설명이 우리가 가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뭐 아이다스 모델이라든지 AAR 트리플 모델, 이런 특성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다스 디지털 오프라인 소비자는 뭐예요? 고객이 구매를 하기까지의 과정인, 주체는 고객을 의미하고 그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모델이겠고요. 우리가 디지털 소비자 아이사스라든지 AISAS 아이사스라든지 우리가 미국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에서 제안했던 AAR 트리플 모델에서 고객이 구매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 주체가 브랜드인 이러한 특성,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이다스 모델이든 사실 디지털 혹은 오프라인 소비자 모델이든 우리가 큰 틀에서는 동일한 마케팅 퍼널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퍼널이란 전반적인 개념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유입된 인원이 100%로 가정했을 때 제품 탐색이라든지 회원 정보, 장바구니, 최종 정보에 각각 60, 10%, 25%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100% 유입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서의 이렇게 퍼센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퍼센트가 어떠한 중요성, 어떠한 요소로 우리가 의미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요. 자, 이러한 절대적인 퍼센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상품을 탐색한 사람이 제품 검색 혹은 콘텐츠 조회가 6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전 달에 만약에 80% 탐색률이 보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달에 60%, 이전 달에 80%면은 뭐예요? 그만큼의 공백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치가 전달에 비해서 감소된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거예요. 깔때기 모양은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선될 사항을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신제품이 이탈이 많아졌는지, 페이지 구성이 복잡한가, 혹은 썸네일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전월 대비 혹은 평균 대비 떨어졌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absolute number better,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액티베이션, 사이트에서 획득은 되었는데 활성화가 안 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각각의 요소, 상세 페이지 개선 혹은 상세 자체를 강조하는 광고, 사이트의 UX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각 단계별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깔때기 구조에서 우리가 100%, 60%, 회원가입 10%, 장바구니 20%, 최종 구매 5%,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하루에 150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소비자가 강력하게 구매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광고를, 마케팅을 할까,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수치에서 두 번째 고민할 게 퍼널의 수치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수치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깔때기 우리 그림에서 우리가 화살표 있잖아요. 160, 10%에서 20%가 갑자기 이렇게 딱 불출, 이렇게 튀어났어요. 그리고 5%, 가입한 깔때기 수에서 벗어나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이트에 가입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깔때기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60, 만약에 30, 20, 5%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회원 가입이 뚝 떨어지고 다시 20%로
장바구니 단계가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회원가입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이제는 찾는 거예요. 자, 회원가입이 장바구니에 담기보다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아,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뭔가 소비자가 불편성을 갖구나. UI를 개선한다든지 UX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목표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퍼널 구조의 흐름상에 맞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크게 이게 두 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 퍼널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기존 고객 리텐션이 있는데 재방문율이 몇 퍼센트 우리가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기획하는 거죠. 뭐 리타겟팅, 기존 고객이니까 리텐션이니까 리타겟팅이라든지 뭐 리타겟팅 재구매 쿠폰 이런 것들을 보낸다든지, 여러분들 모바일 보면은 과거에 구매 혹은 구매 의사를 보냈을 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0월 달에 연휴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리타겟팅 쿠폰들이 올 거예요. 자, 과거보다 많은 뭐 타겟팅 조건이 많이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기업 기준에서는요, 대형 브랜드만 마케팅에 영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을 필요한 사람은 대형 마케팅 마케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현대는 복잡해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 사회 구성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투잡러,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오프라인 매장, 창업자 다양하게 지금은 N잡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덕분에 지금 시대는 뭐예요? 마케팅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자, 개인이 직접 마케팅을 접하고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비전문가들은 데이터를 하루 종일 분석할 수 없잖아요. 또한 퍼널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이를 수행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문제점이 뭐예요? 내 사이트에 유입 데이터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게 개인적 소비자가 갖는 한계, 두 번째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퍼널을 세우려면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 자, 퍼스트 파티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온 데이터의 고객 데이터죠. 그 다음에 third party, second party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데 얻기가 어려워요. 얻으려면 구글 애널리스틱이라든지 사이트 유입 통계 툴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의 수, 고객 체류 시간, 재방문자의 수, 장바구니에 담긴 수, 여러 가지의 퍼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이러한 활동,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올리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오픈마켓에서는 이런 툴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갖는 한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퍼널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한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전문가들 마케팅 퍼널을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게더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굳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행동 기반 지표, 간접 수집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펙트하게는 구할 수는 없어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유입 경로, 상품 클릭수, 장바구니, 뭐 수라든지 구매 전환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혹은 내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만약에 상품을 올렸다면 거기서 제공되는 것을 내가 다시 리타겟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 간접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행동 기반 지표 이거는 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100%뭐 우리가 그 정보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혹은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SaaS라는 거예요. 소프트로서의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as a 서비스 해가지고요. SaaS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기반의 퍼널도 오고 비전문가용 그래서 뭐 전문가용 사용을 못하더라도 비전문가용 우리가 오픈 소스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플래터가요. 글루비 뭐 플래티아에서 제공해주는 AI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글루비라는 게 있는데요. 글루비는 이제 상품을 직접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글루비. 자, 고객 세그멘트 분석 기반의 자동 퍼널 추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요소. 세 번째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구매 전환율이 발생이 뭐 되지 않았거든지 뭐 우리가 뭐 획득은 됐으나 우리가 뭐 획득은 됐는데 활성화 단계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UI라든지 UX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개선해야 되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이전에 획득 단계가 또 획득 단계에서도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됐는데 획득 자체 여러분들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콘텐츠 마케팅 기반의 퍼널을 또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가장 중요한 뭐 유튜브 이런 채널을 설정할 수가 있다. 뭐 우리가 인텐트 마케팅에서 뭐예요? 고객의 관심에 따라서 TOFU 뭐예요? 탑업 퍼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업 퍼널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버텀업 퍼널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녹음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비디오 우리가 수업할 때 영상 찍은 게 음성 녹음이 되지 않아서 음성으로만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자, 긴 시간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